자, 1번 봅시다. 자, 그림은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승객이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즉 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기억. 물 로켓이 물을 발사하면 앞으로 나아간다. 얘는 관성하고는 상관이 없고 뉴턴 운동 법칙 중에서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휴지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풀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요거는 관성이고, 디귿번 수영 선수가 물속에서 벽을 발로 차며 나아간다. 얘도 관성과 관련이 없고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성과 관련이 있는 현상은 니은번밖에 없어요. 자, 2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성은 1번 속력이 빠를수록 크다. 속력이 아니라 질량하고 관련이 있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유지시키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얘는 힘이야.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이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은 관성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관성이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습니다. 왜? 관성은 질량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4번 관성이 큰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5번 깔개를 털면 먼지가 분리되는 현상은 관성 때문이다. 맞습니다. 관성의 예예요. 특히 정지관성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는 정지해 있고 B와 C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기억. A에는 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 그대로 유지되죠. 자, 니은 관성이 가장 큰 물체는 B이다. 질량이 가장 큰 C라고 해주셔야 되고, 디귿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 없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면, 자 봐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모양이나 물체의 빠르기나 물체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게 힘이야. 맞죠? 그러면 만약에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와 방향이 변한다라고 해도 되죠. 맞지? 그럼 만약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모양이나 빠르기나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정하다 이 말과 같은 거잖아. 그러면 빠르기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도 일정하다. 그럼 얘는 등속도로 운동하잖아.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빠르기하고 방향의 변화가 없다. 또 뭐가 있는 거야? 정지 상태죠. 정지. 그러니까 보세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나 방향이 변화가 없고 일정하다. 그럼 얘네들이 일정하다는 거는 등속 직선 운동하나 하거나 정지해 있는 물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면 모양이나 빠르기와 방향의 변화가 없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디귿번이 맞는 거지.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 자, 그림은 AC의 속력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기억대 니은은. 자, 일단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집어넣는데 이때의 이 질량은 킬로그램을 써야 되고 이때의 속력은 미터 퍼 세크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억 킬로그램인데 얘가 그램이지.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몇 킬로그램이니? 0.05킬로그램이지. 그러면 0.05에다가 60을 곱해봐. 0.05에다가 60을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운동량이 3이야. 그러면 B의 운동량도 3이 나와야 되고 A의 운동량도 얼마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기역은 얼마가 되는 거니? 왜냐하면 봐봐. 기역 곱하기 5가 3이니까 기역은 0.6kg이네. 맞죠? 3 나누기 5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얼마니? 10이네. 10. 됐죠? 그럼 기역 대 니은은 0.6 대 10이죠? 그러면 6 대 100이지 3 대 50이네. 정답은 5입니다. 됐습니까? 자,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지. 봐봐. 기역하고 5를 곱한 게 0.3에다가 니은을 곱한 거랑 같잖아. 맞지? 그럼 얘가 5 대 0.3이지. 그럼 얘는 0.3 대 5가 돼야지. 0.3 대 5가 돼야 되겠죠. 됐죠? 자, 5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크다. 맞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맞고요. 왜냐하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할 수밖에 없고 충격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크다. 맞아. 왜냐하면 I는 FT. 4번. 두 물체의 충돌에서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크기와 방향이 같다.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크기는 같을 수 있는데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야. 크기는 동일할 수 있는데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보세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건데 얘가 일정하대. 근데 이때 힘을 받는 시간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 말과 같지? 그래서 5번도 맞아요. 자, 6번. 그림은 2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 60g. 자, 60g을 kg을 바꾸면 0.06kg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테니스채와 충돌한 후 날아오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50m/s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충돌하는 동안 공이 테니스채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 여기가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죠. 근데 60g은 0.06kg이라고 했으니까 0.06에다가 20을 곱해야 돼. 그러면 얘가 1.2가 되고 얘는 0.006에다가 50을 곱해야 되죠. 그럼 0.06 곱하기 50을 하면 얘가 3입니다. 3. 됐니? 아,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을 할 때는 이 변화량 계산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즉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를 내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운동을 할 때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주셔야 돼.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자, 나중 운동량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고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다?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2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0보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방향,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정했잖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4.2는 크기 값이야. 이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4.2라고 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그림은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4kg인 볼링공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인 볼링핀 B를 향해 10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자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밑넓이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되고 이게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0이다. 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하면 되니까 40이네 40. 그치? 그 다음 니은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10m/s이다. 그럼 보세요. B는 충돌 전에 정지 상태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B가 B 볼까? B의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에다가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거든. 더하면.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거잖아.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지? 근데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래 지금? 얘가 20이잖아. 얘가 20. 맞아요? 근데 처음 운동 상태가 0이니까 0이지. 따라서 나중 운동량, 충돌한 다음의 운동량은 20이 되죠. 근데 얘는 물체 질량에다가 충돌한 다음에 속력이랑 같기 때문에 속력은 10m/s입니다. 그 다음에 충돌 직후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보세요. 일단 충돌한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지. 그죠? 그 다음에 A 봐봐. A. 봐.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 다시 충돌 시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의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됐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가 충돌을 했을 때 B의 운동량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거든. 왜냐하면 정지 상태에서 10m/s의 속력이 생긴 거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은 플러스 20이야. 근데 A하고 B의 운동량 변화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0이 되고 요게 A가 받은 충격량이랑 같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40이지. 여기다가 A가 받은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되잖아. 맞죠? 근데 요게 얼마라 그랬니? 마이너스 20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20이 돼. 40 마이너스 20이니까. 따라서 나중 속력이 얼마 나오냐면 5m/s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같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 주셔야 돼. 정답은 2번이고. 자, 8번. 그림은 날아오는 동일한 야구공 A, B를 맨손과 글러브로 잡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야구공이 맨손과 글러브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충돌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 시간에다가 물체가 받은 힘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봐봐. 시간이 1대 2고 충격량의 크기가 1대 3이잖아. 맞지? 그러면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2대 3이 되겠네. 그래서 2F, 3F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디귿번 충돌하는 동안 야구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죠. 3분의 2배만큼. 됐니?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요 녀석과 같은 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니까
A는 S만큼 받은 거고 B는 3S만큼 받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충돌 직전 야구공의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충돌 직전 야구공의 속력. 봐봐. 맨손과 글러브로 잡은 거잖아. 잡았다란 얘기는 마지막에 얘네들이 다 정지 상태에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A의 야구공을 VA라고 하고 B의 야구공을 VB라고 하고 동일한 야구공이니까 질량이 같아. 맞지? 그러면 결국엔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은 1대 3으로 같을 거 아니야. 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맞죠? 됐니? 그럼 보세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얘는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곱하면 되거든. 됐니? 근데 A하고 B가 충격량이 1대 3이야.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도 1대 3이 되겠지? 근데 질량 B가 1대 1이래. 그러면 속력 변화량의 B는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3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속력 변화량은 결국엔 처음 속력과 똑같아. 왜? 나중 속력이 0이니까. 그러니까 VA와 VB의 B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가 A의 3배이다. 요거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질량이 2kg인 공이 스틱으로부터 운동 방향으로 0.1에서 0.3초까지 힘을 받은 후, 이 구간 동안에 힘 받은 거네. 0.2초 동안에. 그런데 속력이 2에서 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2kg이고, 자, 나중 속력이 2, 처음 속력이 2, 나중 속력이 6, 처음 속력이 2. 그러니까 이게 4가 되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 8 나와. 근데 운동량, 충격량 정리에 의해서 8이라고 하는 변화량은 충격량이랑 같죠. 근데 이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잖아. 자,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힘은 0.2분의 8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80이라서 40N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 가는 동일한 면봉. 자, 동일한 면봉은 질량이 같다. 빨대에 출구와 입구에 넣고 입으로 불어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의 PQ는 면봉이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단은 심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니까 이 면적을 비교를 하면 P보다는 Q가 크죠.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잖아. 얘는 운동량 변화량.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Q가 더 커요. 그러면 빠져나올 때 속력을 VA, VB. 얘는 빠져나올 때 속력을 VA, VB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뭐 해야 되니? 커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A와 B가 크다. 됐습니까?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까? A가 B보다 작잖아. 왜냐면 A, B를 각각 빨대 출구와 입구에 넣었대. A는 여기서 출발한 거고 B는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시간이 길잖아. 힘을 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B가 A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기억,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다. 이거 맞고,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거 맞고,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이것도 맞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1번 그림 가는 동일한 유리컵 A,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유리컵이기 때문에 질량이 같고 질량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낙하 시간 그 다음에 지면 도달 속력 이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는 깨졌는데 푹신한 방석은 안 깨졌다. 나는 이때 유리컵이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SA와 SB는 각각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이다. 이 넓이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되죠. 그런데 A와 B의 면적이 똑같아. 왜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자,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이 A하고 B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얘네들 다 정지 상태에 있는 거거든. 근데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충돌한 다음부터 정지할 때까지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A와 B가 같다고.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시간을 볼까? 보세요.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 근데 충돌을 했을 때 시간을 비교하면 B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A가 받은 평균 힘이 B가 받은 평균 힘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랑 같을 거 아니야. 맞지? 왜냐하면 얘는 A가 받은 충격량, 얘는 B가 받은 충격량, 면적으로 따지면 SB, 얘는 SA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 12번 다음은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자동차가 충돌할 때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외부의 범퍼는 잘 찌그러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자동차 내부의 에어백은 충돌 즉시 강하게 부푸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럼 얘네 둘 다 공통점은 충돌할 때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가 받은 충격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기억은 충돌이 일어날 때 자동차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짧게 한다가 아니라 길게 한다. 디귿 니은은 탑승자가 받는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충격력을 감소시킨다. 정답은 1번이고 자 13번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두꺼운 글러브를 착용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예. 자 두꺼운 글러브를 착용하면 충돌할 때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포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어요. 범퍼, 포장재, 스펀지, 그 다음에 매트가 다 같은 원리고 이번에 차량 내부의 안전띠는 관성을 이용한 겁니다. 관성. 그래서 옳은 예는 아닙니다. 자, 14번 그림은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선수 A가 질량 40kg이 요 녀석이 40kg이 2m/s로 운동하던 아니구나. B가 40이구나. 40kg인 2m/s로 운동하는 선수 B를 뒤에서 밀었더니 B의 속력이 5m/s가 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1번 A가 B를 미는 동안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40 곱하기 5가 되고 빼기 처음 운동량은 40 곱하기 2가 되네. 그래서 200 빼기 80은 120kg/m만큼 운동량이 변했고 2번 A가 B를 미는 동안 B가 힘을 받는 시간이 2초일 때 평균 힘을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충격량은 평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죠. 따라서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20을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60N의 힘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물풍선 질량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낙하 시간, 그 다음에 지면 도달 속력, 이게 동일하다. 자, 그런데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물풍선만 터졌다. 가닥을 충격량과 관련지어 설명을 하세요. 자,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물풍선은 I가 일정할 때 충돌하는 시간이 짧아서 풍선이 받는 평균임 또는 충격력의 크기가 커져서 풍선이 터진다라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1번 봅시다. 자, 그림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 P의 점 O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자,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와 같은 말이고,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 반대쪽 경사면 또는 수평면을 따라 운동한다. A와 B는 각각 경사면과 수평면 위에 한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자, 그러면 O에서 출발한 물체는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면 여기 기준선 P까지 올라와야 돼. P. 그러니까 기억. A를 지나는 물체는 P에 도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도달한다. 그 다음에 B를 지난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등속도 운동한다.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B를 지나는 물체 R자의 힘은 0이다. 이거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인 공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A를 발로 수평 방향으로 찼더니 A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자,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A와 B의 속력이 동일하다. 이 말과 같아요. 자, 표는 가나에서 AB의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일단은 봐봐. 가에서 A의 속력은 A는 m이고 B는 2m짜리잖아. 근데 운동량이 2P고 P죠. 맞지? 근데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운동량이 2배가 되고 질량이 2분의 1배가 되면 속력이 4배가 되어야지만 운동량이 2배가 되겠지. 그래서 A의 속력을 4V라고 한다면 B의 속력은 V가 돼요. 그리고 곱하면 2mV 곱하면 4mV니까 2PP가 되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나에서는 A와 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잖아. 같은 속력으로. 그러면 A의 운동량이 mV가 되지. 그런데 EMV를 P라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MV는 2분의 1P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2분의 1P입니다. 자, 그럼 기억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P가 아니라 2분의 1P고, 디귿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P이다.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잖아. 그러면 왼쪽 방향을 내가 마이너스 운동량이라 한다면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운동량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운동량이면 얘가 플러스 운동량이거든.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플러스 2분의 1P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 2P를 하시면 2분의 5P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어.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3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망치로 때렸더니 물체가 벽에 충돌한 후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T0는 망치와 충돌을 하는 거고, ET0는 벽과 충돌을 하는 거죠. 됐니? 그럼 망치랑 충돌했을 때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망치랑 충돌했을 때는 EMV가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벽과 충돌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P2로 한다면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mv 빼기 2mv니까 마이너스 3mv가 돼요. 그럼 이럴 때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망치하고 벽과 충돌했을 때 시간비가 1대 2잖아. 그 다음에 망치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즉 운동량 변화량은 2대 3이 되죠. 크기가 2대 3. 맞지?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4대 3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 자, 4번. 다음은 수레의 충돌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그림과 같이 힘 센서를 장착한 수레를 벽에 충돌시켜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힘을 측정을 한다. 나 수레 앞에 스펀지를 설치한다. 스펀지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충돌할 때 시간이 좀 길어지겠네. 가해 과정을 반복한다. 자, 수레는 벽과 충돌 후 정지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 운동량이 0이다. 실험 결과 수레가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초고 나는 2t래. 됐죠? 기역과 니은은 가, 나의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는 3s, 2s래. 그럼 일단은 여기 t가 작잖아. 근데 여기 t는 크지요. 그러니까 기역이 가고 니은이 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나의 결과가 아니라 가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고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지.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잖아. 이게 I 값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3S는 가의 운동량 변화량이고 나중 운동량이 둘 다 0이라고 했으니까 3S는 결국엔 처음 운동량의 크기랑 같아. 3S가 크기. 그러면 2S는 나에서 처음 운동량의 크기랑 같지. 근데 어차피 얘는 질량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럴 때 처음 속력을 1, 얘를 2라고 한다면 V1 대 V2는 몇 대 몇이란 얘기야? 2대 3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돌 직전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몇 배 크냐면 2분의 3배 클 거고 디귿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겠네. 평균 힘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로 계산하시면 되거든. 그럼 얘를 가라고 하고 얘를 나라고 한다면 시간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량의 비가 3대 2가 되거든.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3대 1입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 3배 커. 근데 여기에 몇 배가 안 나왔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 그래프에서 평균 값은 얼마냐면 얘랑 요 녀석의 중간이야. 그 다음에 니은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의 평균 힘이 되는 거고 요게 나의 평균 힘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몇 배 커? 얘가 3배 큽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아시겠죠?